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저도 진짜 너무나도 민망한 이야기지만요. 저도 가짜뉴스에 속아서 지금 거의 한 3년째 놀림을 받고 있는 썰이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월입니다. 제가 2022년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뭐가 뭔지 채널을 열심히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4월이 시작이 됐고 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어제가 4월의 첫 시작이자 만우절이었잖아요. 저는 어제 이제 외부 촬영이 있어서 바쁘게 막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인들이 만우절이라고 해서 막 장난 문자, 가짜 뉴스 같은 걸 보내줘서 그때서야 저는 오늘이 만우절이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떠오른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어떻게 하면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내용이 우리가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뉴스 기사 계속해서 읽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정말 끝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뉴스 기사를 읽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기사가 팩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진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가짜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보다 보면 어머 이거 진짠가? 어머 웬일이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진짜 그럴듯한 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짜뉴스에는 주로 연예인 이야기나 정치적인 내용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짜뉴스로 예시를 자주 드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입니다. 아마 이 기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에 좋다는 식품이나 영양제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런 기사가 하나 뜹니다. 바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전국 마트에 불가리스 대란이 일어났고요. 또 남양유업의 주가는 상한가 행진을 막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어요. 사실 무근이래요. 전혀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결과로 당시 남양유업 주가는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했고요. 또 남양유업 대표 등 관계자들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도 진짜 너무나도 민망한 이야기지만요. 저도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지금 거의 한 3년째 놀림을 받고 있는 썰이 하나 있어요. 때는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SNS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바나나 침대가 판다는 거예요. 되게 포근하고 가성비도 좋고 거기에 누워있으면 잠도 잘 온대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길다란 바나나 모양인데요. 이게 밑에 쿠션이 이렇게 하나 깔려 있고 이제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사람 한 명이 딱 들어가면 마치 1인 침낭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포근한 바나나 침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혹하잖아요. 회사에 하나 그거를 사두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잘 필요 없이 사무실 공간, 비는 공간에 하나 두고 동료들이랑 같이 쓰면 너무 좋잖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5,000원밖에 안 하니까 너무 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회사에서 너무나도 친하게 지냈던 과장님한테 바로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따가 점심 먹고 다이소 가서 이거 5,000원짜리 바나나 침대 사러 가자고 막 쫄랐어요. 그러면서 이거 가격 별로 안 비싸니까 과장님 필요하면 내가 하나 사준다고 막 이렇게 허세까지 부렸거든요. 그렇게 신나게 다이소를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다이소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바나나 침대가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아서 다 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가서 바나나 침대 언제 다시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직원분께서 바나나 침대?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바나나 침대가 안 판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바나나 침대가 안 파는 곳이구나 하고 퇴근을 하고 저희 동네에 있는 다이소로 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바나나 침대를 막 찾아봤는데 여기도 바나나 침대가 안 파는 거예요. 역시나 직원분께서도 여기는 바나나 침대가 안 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분명 그 기사에는 다이소 침대 5,000원짜리 판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되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에는 사진을 직원분께 보여주면서 이거 바나나 침대 이거 여기서 판다는데 없냐고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분께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고, 혹시라도 그 다이소 몰, 온라인 몰에서 파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막 검색을 했습니다. 다이소 몰 들어가가지고 다이소 바나나 침대, 다이소 바나나 침대 안 팔아요, 다이소 바나나 침대 재고 막 이렇게 아무리 뒤졌는데도 그 바나나 침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글을 하나 발견합니다.
다이소 바나나 침대는 거짓이래요. 제가 가짜뉴스에 속은 거였어요. 그거 뉴스에 속아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다이소를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막 검색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아니, 그 기사에 속은 내 자신도 너무 실망스럽고 그 바나나 침대가 안 판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저는 그 다음날 과장님께 다시 이거 사실 가짜뉴스였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이소여도 무슨 성인용 침대를 다이소에서 파냐며 왜 바보같이 그런 거에 속냐고 막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막 인터넷에서 맛있는 편의점 과자나 신상 라면 같은 거 발견해서 그거 편의점에 사러 가자고 했는데 그게 안 팔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또 너 그거 또 속은 거라고, 그거 또 가짜뉴스라고, 제대로 파는지 파악하고 나한테 편의점 가자고 말하라고 막 이렇게 아직까지도 놀리고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가짜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짜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뭐 뉴스나 신문, SNS를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고 많은 정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기사를 읽고 또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 6가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튜브나 SNS, 각종 커뮤니티처럼 공식 언론사가 아니고 누군가가 가공해서 올릴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기사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정보를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튜브, SNS, 각종 커뮤니티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주로 인스타에서 맛집이나 전시회 일정, 놀러 갈 만한 곳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재밌는 영상도 보고 또 내가 모르는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를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딱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준비생 시절에는 그 독취사, 취업대학교 이런 카페에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었었거든요. 거기서 면접이라던가 취업과 관련한 유용한 자료나 정보들을 정말 많이 얻었지만 반면에 카더라, 뇌피셜 이런 것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A 회사의 면접을 볼 때 가운데에 있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무조건 붙는 거다. B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넥타이색을 이 색으로 메고 가면 무조건 떨어진다. C 회사는 자소서에 이런 사례를 경험을 내용으로 쓰면은 서류를 무조건 탈락한다. 이런 뇌피셜 카더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하니까 그런 내용들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팩트, 진짜 기사 같은 것은요. 언론사 사이트에서 보시고 다른 유익한 정보들은 얼마든지 다른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SNS나 커뮤니티, 이런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의 정보를 너무나도 100%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카더라, 가짜뉴스, 뇌피셜 같은 것들은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사를 확인할 때는 언론사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출처를 꼭 확인하세요. 제가 앞서서 사례로 설명드렸던 취업 예시처럼 인사팀에서 또는 회사에서 정말로 그렇게 말한 언론 기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진짜 인사팀에서 가운데에 있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무조건 붙는 거다. 넥타이색을 이 색으로 메고 가면 탈락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진짜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런 출처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혹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언론사 출처가 아니라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또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유익한 채널들 정말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채널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가공이 한번 된 거라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언론사에서도 100%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이후에 정정 보도를 하거나 사실 무근이었다라고 다시 발표를 하지만요. 이미 그 내용이 SNS에 퍼지게 되면 정정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그 사실 자체가 진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고 수용을 하기보다는요. 여러분도 한 번 더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공된 곳에서는 기사를 보지 않기, 두 번째로는 출처를 확인하기,
가지기,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기. 자, 이 세 가지는 진짜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사를 보거나 정보를 확인할 때 정말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바로 감정을 넣지 않고 사건 그 자체로 바라보는 태도예요. 감정을 넣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기사 자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뉴스 기사도 SNS도 유튜브도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의 이목을 더 많이 끕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자극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감정은 요동칩니다. 아니, 이게 진짜야?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기사, 내가 관심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 내가 투자한 기업 등 내가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에 더욱더 감정은 민감해지고요. 기사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고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기사가 진짜든지 가짜든지 일단은 그냥 그 사건 자체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무슨 감정이 메마른 로봇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군,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나 안타까운 기사가 있으면 저도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읽어요. 제가 감정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감정에 동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가십거리들은 더더욱요. 이 가짜뉴스의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가짜뉴스가 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뉴스에 새로운 여론이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선동이 된다는 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아무리 가짜뉴스가 퍼진다고 한들 우리가 이 뉴스에 감정을 넣지 않고 사건 그 자체로만 바라보면 이 가짜뉴스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고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달고 정치적으로 편을 나누고 이런 결과들이 저는 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회사의 가십거리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얘기한 내용에 맞장구 쳐주고 또 반응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고 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말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 사람은 무안해하고 더 이상 이런 가십거리들을 더욱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읽거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일단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사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의 사건을 너무나도 크게 부풀리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다고만 하거나 너무 나쁘다고만 하면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진 의견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그냥 이 삶 자체는요, 무조건적으로 너무나도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너무나도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붙어 있어요. 예전에는 한창 그 MSG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TV에서 뭐 MSG 안 들어간 음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MSG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MSG는 음식에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MSG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제 결과가 나와요. 음식에 어느 정도 MSG를 넣는 것은 괜찮다. 지나치게 맵고 짜고 달게 먹는 게 더 위험하고 오히려 MSG는 음식에 감칠맛을 내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MSG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예전에는 주 6일제였잖아요. 막 토요일도 학교 가고 막 놀토도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주 5일제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 5일제로 바뀌면 마치 나라가 망해버린다. 이런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고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 5일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고 워라밸도 좋아지고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마치 나에게 엄청난 이득을 줄 것만 같은 기사 또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건 전 세계의 재앙이야 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한쪽에 너무 치우쳐진 기사들은 역시나 감정을 빼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네 편, 내 편을 나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내가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면 이 기사는 좋은 거고 괜찮은 거고 이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역시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일이고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 이 기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사를 읽을 때 편가르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걸 편가르기로 나누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요, 정말 시시각각 바뀌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잖아요.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회사를 다닐 때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연봉이 오른다는 기사가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해볼게요. 사업은 잘 풀리지도 않고 빚은 계속 쌓여만 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사장인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기사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겠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정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호의적일 수도 있고 비판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너무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너무 나쁘기만 한 것도 없는 것처럼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기사를 읽을 수 있을지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기사를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